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 이곳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평화의 공원입니다. 오늘도 혼잣말하면서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최근 저는 인권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나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해 소홀한 적 있음을 깨달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읽은 글의 출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복지저널 2024년 12월호이고 제목은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이명묵 선생님이시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바사 대표이십니다. 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시작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인권교육 제도화의 시발로 볼 때 15년이 지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권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온 만큼 복지 현장의 인권은 달라졌는가? 인권을 공부하는 이유에 연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공부하는 이유는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인권 맥락을 잇고 인권 역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1단계는 인권 감수성 훈련입니다. 2단계는 그렇게 길러진 인권의 눈으로 나와 주위를 보기 시작하면서 복지 현장을 인권 친화 조직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3단계는 복지 현장에서 발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인권행동과 인권운동을 하면서 사회 일반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4단계는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노후존엄권 같은 사회복지 생애주기 인권과제를 점검해 그에 따른 의제를 발굴하고 인권행동과 인권운동을 합니다. 5단계는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 가는 경로를 개척하고 그에 필요한 행동과 운동을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대개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조직의 인권 실천 단계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견해로는 5단계 중 1.5단계 정도가 평균치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계가 본격적으로 인권을 공부한 지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음과 엄청난 학습량을 고려하면 많이 아쉬운 좌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간 인권교육이 1단계에 치중되었고 무엇보다도 5단계 전체 그림을 당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학습 다음에는 행동과 운동으로 인권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일반 원칙임에도 사회복지계의 인권교육은 행동과 운동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인권 관련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인권옹호자, 인권활동가, 인권전문가, 인권지도자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소극적 인권옹호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권은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의 3대 연결축으로 발전됨에도 사회복지계의 인권의식은 여전히 자유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인권 역사에서 사회복지계의 인권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이 등식화되는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권을 공부하는 사회복지사와 그 많은 사회복지사 인권 강사들, 지금이라도 인권교육의 본질과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5년의 시행착오를 성찰하고 수정하면서 2025년에는 새로운 사회복지 인권시대를 열어나가길 열망합니다. 이상 복지저널 2024년 12월호에 실린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공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복지저널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저널 2023년 2월호에는 제가 작성한 기고문이 실렸었고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에게 복지저널을 추천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인권 역사를 만들기 위한 5단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1단계는 인권 감수성 훈련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내 자신이 인권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내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을 인권 친화적인 곳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내가 속한 사회의 인권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사회복지 생태 주기에 따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가 구축되도록 인권 행동과 인권 운동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인권 국가로 가기 위한 경로를 개척하고 그에 따른 행동과 운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5단계 중 어느 단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권의 3대 연결축인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에서 자유권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계별로 하나씩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조금씩 구축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알아가고 실천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의 출처는 2019년에 출판된 모레노의 자서전이고 더 코즈믹 맨, 저는 우주적 존재라고 해석해 보았는데 코즈믹 맨에 대해 모레노가 쓴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 자신의 기분이나 의도에 따라 행동하며 내면의 목소리 외에는 어떤 법에도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 그는 모든 존재와 가까운 개인으로 그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안에 존재하며 모든 인간, 동물, 식물과 연결되었다. 그는 자신을 가족이나 혈연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로 여긴다. 모든 사람이 그의 형제이자 동반자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구별도 두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의 친구이며 그는 모든 일을 돕기 원한다. 심리극 주인공을 포함해 심리극에 참석한 관객과 보조자를 코즈믹 퍼슨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인 제 자신이 코즈믹 퍼슨이 되는 것도 인권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심리극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드 짱구 좋아요.
지금 보시는 글은 저의 심리학 참고서 중 하나인 Social Work, Sociometry and Psychodrama에서 제4장 사회복지 철학과 모레노 철학의 만남 결론 부분입니다. 모레노 철학과 사회복지 철학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두 학문의 등장은 비슷한 역사적 시기와 유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철학체계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구성주의, 실존주의의 뿌리를 두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철학틀과 모레노의 방법론은 개인, 집단,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모레노의 인간 본성, 정신질환, 관계, 집단, 사회에 대한 철학은 사회복지 철학의 핵심 개념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체계 모두에서 개인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속에서 개념화됩니다. 또한 두 체계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신학, 의학을 포함하는 학제간 또는 초학제적 특성을 가집니다. 모레노 철학과 사회복지 철학은 인간 문제의 본질을 개념화하는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론적 토대를 통해 실천과 개입 전략을 제시합니다. 모레노 철학과 사회복지 철학에는 공통적으로 인권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활동은 주로 마이크로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사람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연들을 다루다 보니 때로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내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내담자가 처한 환경으로 보다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환경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개입하면 파급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 많이 접근하고 개입해 왔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취급받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함부로 취급받고 함부로 낙인 찍힌 것을 내담자가 알 수 있게, 혹은 내담자를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의 만남 덕분에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 스트레스 원인을 함께 찾아내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담자나 가족의 문제에 접근하고 개입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도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었지만 그때뿐이었거나 혹은 저랑 함께 할 때뿐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상담이나 심리극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드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저는 일시적인 진통제의 역할을 맡거나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설득자의 역할보다는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부당한 취급과 낙인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와 연결된 보다 큰 집단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제가 목소리를 내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담자가 갖게 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낙인이 된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 규명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뿐 아니라 내담자의 환경도 함께 개선되는 보다 의미 있는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단체를 후원해왔고 시간 될 때, 기회 될 때 동참해왔습니다. 이러한 후원과 동참은 사회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고 개선하고 내담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줄이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정신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 정신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국가를 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두천 구수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인권 역사를 만들기 위한 5단계, 그리고 인권의 3대 연결축인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을 고민하고 반영하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인권과 관련해서 관련 글도 소개하고 제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자 사회복지사로서 모레노의 철학과 이론과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심리극,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부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내적 외적 관계를 살피고 관계 회복을 돕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서로 존중하는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을 위해 노력 중인
그리고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미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